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절기마다 목이 칼해지고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죠? 특히 지금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9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목이 가장 먼저 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 건강을 지키려고 집에서 소금물 가글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매일 소금물로 가글 했는데 왜 매번 감기가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환절기 목 건강 기침과 가래를 잠재우려면 소금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 이것만 더하면 기침 가래가 뚝 멎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호흡기와 재활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67세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왜 목이 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목소리와 호흡기를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생활 속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목 건강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이 아플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금물 가글을 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 건강을 살리고 기침 가래를 잠재우는 비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다가 꼭 환절기만 되면 왜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건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이 환절기에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에는 낮에는 덥다가도 아침 저녁은 갑자기 서늘해지죠. 특히 지금 9월 중순 하루 안에서도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우리 목과 기관지, 점막이 급격히 건조해집니다. 마치 촉촉한 흙이 갑자기 갈라지는 것처럼 점막도 미세하게 상처가 납니다. 이 틈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끼고 기침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점막의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늦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데 며칠씩 걸리다 보니 증상이 오래가고 만성화되기도 쉽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환절기에는 밤낮 온도차 때문에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잠시 떨어지고 목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시작됩니다.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쳐서 너무 힘듭니다. 특히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큰 병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환절기 기침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실내 환경입니다.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창문 열어 찬바람,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드나들면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목점막의 점액층이 얇아지고 이물질이 그대로 닿아버립니다. 그래서 목이 칼칼하고 이물감이 생기면서 기침과 가래가 반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점막의 점액 분비가 줄어들고 선모라고 하는 미세 털이 가래를 끌어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가래가 목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 목을 긁는 듯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환절기에 기침 가래가 심해지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큰 일교차로 인한 점막 손상. 둘째, 체온 조절로 인한 면역력 저하. 셋째, 건조한 실내 환경. 넷째, 노화로 인한 점액 분비 감소 이내 가지가 겹치면서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더 심한 기침과 가래를 일으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만 유난히 기침이 나오거나 밤에 눕기만 하면 가래가 걸려서 괴로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환절기의 네 가지 원인이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아셨으니 다음 단계는 해결입니다. 소금물 가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더했을 때 왜 효과가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물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목이 아플 때, 기침이 심할 때,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확실히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죠. 실제로 소금물은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목 건강을 지키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병원에서도 편도 선염이나 인후염이 있을 때 소금물로 자주 각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소금에는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목전막에 달라붙은 세균을 일정 부분 씻어내주고 번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죠. 또한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부은 점막에서 수분을 끌어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목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래도 잘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소금물 가을 덕분에 감기 증상이 덜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침 때문에 밤에 깨던 분이 소금물로 가글 하고 자니 훨씬 덜 기침했다.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소금물 가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너무 자주 하거나 농도를 짙게 하면 오히려 목을 더 자극합니다. 짠 소금물이 점막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작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물은 일시적인 완화 효과만 줍니다. 세균을 완전히 없애거나 염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즉, 각을 직후엔 편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셋째, 목전막을 진정시키는 보호막 역할이 부족합니다. 목이 칼할 때 단순히 세균을 씻어내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의 보습을 추고 진정시켜주는 무언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은 해도 왜 계속 기침이 남을까? 왜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이모 어르신은 하루에 5번 이상 소금물 가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며칠 지나자 목이 오히려 따갑고 피가 조금 섞인 가래까지 나오셨죠. 이건 소금물의 과한 사용이 점막을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물의 살균 효과는 살리되 목전막을 진정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함께 써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꿀과의 만남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 불려왔습니다. 특히 목이 아플 때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편안해진 경험이 있으시죠? 꿀의 가장 큰 힘은 항균 작용과 진정 효과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목에 생긴 세균 감염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꿀은 점막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씌웁니다. 이 보호막이 마치 로션처럼 목을 감싸서 건조와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기침이 덜 나고 가래가 쉽게 떨어집니다. 소금물의 강점은 세균을 씻어내는 힘이고 꿀의 강점은 점막을 진정시키는 힘입니다. 둘이 합쳐졌을 때 살균과 보호라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의 의학 연구에서도 꿀은 기침 억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침 완화 연구에서 꿀 한 숟가락이 약보다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금물 가글 후 꿀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효과를 느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꿀의 종류부터 구체적인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꿀의 종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꿀이 워낙 많죠. 종류에 따라 목에 주는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카시아 꿀은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서 목이 예민한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밤꿀은 향이 강하고 항균 성분이 풍부합니다. 기침이 심하고 염증이 잘 생기는 분께 도움이 됩니다. 만노카꿀은 뉴질랜드산으로 항균 성분이 특히 뛰어납니다.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야생화 꿀은 여러 꽃에서 얻은 꿀이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양합니다. 면역력 보강에 좋습니다. 꿀은 어떤 걸 고르든 진짜 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값싼 가짜 꿀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혈당만 올릴 수 있습니다. 라벨에 벌꿀 100%라고 쓰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꿀은 상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가 잘 생깁니다. 물론 결정화가 생겨도 변질이 아니니 걱정 마시고 따뜻한 물에 중탕해서 녹여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금물 농도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짜면 점막이 자극되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적습니다. 권장 농도는 약 0.9%입니다. 9%입니다.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약 3g 정도가 적당합니다. B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해서 자극이 덜하고 효과는 좋습니다. 각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첫째, 물은 미지근하게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입안을 먼저 헹구고 그 다음 목 깊숙이가 소리를 내며 30초 정도 각을 해주세요. 셋째, 하루 2, 3회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건조해집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다 하셨다면 이제 꿀을 뜨실 차례입니다. 가글을 끝내고 나서 바로 물로 다시 헹구지 마시고 꿀 티스푼 1스푼을 그대로 삼켜주세요. 목전막의 꿀이 그대로 닿아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혹은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소금꿀 루틴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제가 상황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증상이 가벼운 분들입니다. 목이 약간만 칼칼하거나 기침이 가끔 나는 정도라면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이 두 타이밍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목을 많이 쓰는 날입니다. 강의, 노래, 회의처럼 말을 많이 하셔야 하는 날은 중간에 한 번 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이후 목을 쓰기 전에 소금물 가을 후 꿀을 드시면 목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런 날은 하루 3번이 딱 맞습니다. 셋째, 환절기 증상이 심할 때입니다. 기침이 연달아 나오고 가래가 목에 달라붙는 느낌이 강하다면 아침, 낮, 저녁 3번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루틴은 밤중 기침을 줄여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세균을 씻어내고 꿀은 목을 감싸 보호합니다. 소금 0.9% 농도 하루 2, 3회. 꿀은 티스푼,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 루틴으로 꾸준히 하시면 환절기 목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금꿀 루틴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죠? 아무리 좋은 방법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 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소금을 많이 넣으시는데요. 소금이 과하면 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꼭 0.9% 농도, 즉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이 기준을 지켜주세요. 둘째, 가을 횟수입니다. 좋다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가을은 오히려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목은 세균이 더 잘 달라붙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하루 2-3번, 아침 저녁 필요시 1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꿀의 섭취량입니다. 꿀은 천연 보약이지만 당분이 많습니다. 티스푼 1-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꿀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넷째, 꿀 섭취 대상입니다.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 속에 보둘리우스균이 있을 수 있는데 아기의 장은 아직 이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성인에겐 안전하지만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손주 돌보기 하시는 분들 절대 아기에게 꿀 먹이지 마세요. 다섯째, 치아 건강입니다.
꿀은 끈적이기 때문에 치아에 오래 달라붙습니다. 당분이 남아있으면 충치가 잘 생기겠죠. 따라서 꿀을 드신 후엔 가볍게 물로 헹구어주세요. 6째. 알레르기 가능성입니다. 드물지만 어떤 분들은 꿀이나 소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려운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7째. 특정 질환 환자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신부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꿀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어 비만 환자는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2주의 사항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 루틴은 잘 지키면 최고의 목 보호법이지만 잘못 지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본 루틴입니다. 소금물 가을 후 꿀 티스푼 1스푼. 이게 목 건강을 지키는 핵심 방법이에요. 그런데 혹시 꿀을 그냥 삼키기 부담스럽거나 좀 더 따뜻하게 다양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가 있죠. 특히 요즘같이 갑자기 쌀쌀해지면 따뜻한 차가 당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꿀차 레시피입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거나 밤에 숙면을 원하실 때, 또 기침이 심한 날에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차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레몬즙 꿀차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라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도 좋아 환절기 무기력함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에 꿀 티스푼 1스푼을 풀어주세요. 여기에 레몬즙 반 스푼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100도 가까운 물에 레몬즙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도에서 60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활용 팁도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면 밤새 건조했던 목이 촉촉해지고 비타민C 덕분에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또 외출 전 한 잔 드시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목을 미리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드신 후 꼭 물로 헹궈주세요.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즙 양을 줄여야 속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생강 꿀차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기침, 가래, 몸살에 많이 쓰였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체질의 분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램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물을 약간 식힌 후 꿀 1스푼을 넣어 섞으면 생강꿀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는 특히 저녁에 좋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목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생강꿀차를 마시면 몸이 금세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 팁도 드리겠습니다. 생강에 대추를 함께 넣어 끓이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기관지가 약한 분들께는 생강배를 함께 넣어 끓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이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은 하루 10g 이내 얇게 2-3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꿀배 꿀차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기침과 완화에 가장 많이 쓰인 과일입니다. 배 속에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가래를 줄이고 기관지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 하나를 껍질 벗기고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주세요. 배즙 반 컵에 꿀 1스푼을 넣어 섞으면 꿀 배즙 차가 완성됩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배를 껍질째 쪄서 즙을 내고 꿀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레시피는 특히 목이 붓고 아플 때 효과적입니다. 기침이 멎지 않을 때 따뜻한 꿀 배즙을 드시면 목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환절기 건강차입니다. 활용 팁도 있습니다.
아침보다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기침이 찾아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목소리를 많이 쓰는 날, 노래, 강해, 발표 전후에 마시면 목소리가 훨씬 부드럽게 나옵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배는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쪄서 드시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몬 꿀차는 비타민C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생강꿀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며 백꿀차는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목소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황에 맞게 3가지 꿀차를 활용해 보세요. 아침엔 레몬 꿀차, 저녁엔 생강꿀, 기침 심할 땐 백꿀차 이렇게만 실천해도 환절기 목 건강을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소금물 가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에 꿀 1스푼만 더하면 기침과 가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 이제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금 루틴처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병원 가지 않고도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매일 소금물 가을 후 꿀 1숟가락 먹기 습관 하나만으로 밤 기침이 사라지고 편하게 주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꿀 티스푼 하나 삼키는 것, 저녁 잠들기 전에도 딱 한 번 더 하시면 밤새 목이 편안해지고 기침으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큰 병은 작은 습관으로 막을 수 있다. 목 건강을 위해 소금과 꿀이라는 집에 누구나 있는 쉬운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소금물 가글이나 꿀차로 효과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는 큰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기침과 불면을 멈추게 하고 평안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는 누구에게 나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만이 더 건강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로 목을 지키고 기침을 줄이고 환절기를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절기의 면역력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